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참 신기하게 의외로 수석 졸업자들이 이제 의대 내에서도 수석 졸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여학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리고 심지어 전문의 시험 볼 때도 좋은 성적으로 막 전국 수석 이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뒤로 의사로서 직업 활동을 열심히 하냐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뭐 수석 졸업을 하고 전문의에서 수석하고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의대 교수로 남는 거에 목표를 둬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싶은데, 본인이 개업을 하거나 진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가 되기보다는 일단 의대 교수로 또 대학병원에서 남는데, 되게 위에 이 선배나 이 전공 교수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그렇게 탐탁하게 받아주지를 않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이렇게 똑똑하고 시험 성적이 좋은 제자를 키우고 자기 후계자로 만드는 게 참 이 의사 교수들한테도 참 보람된 일일 텐데, 왜 대부분의 그렇게 뛰어난 여학생들이 심지어 대학병원에 남지도 못하고 교수가 되기도 힘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여학생도 보면 고등학교 때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험이 안 돼가지고 재수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재수까지 하게 되면 조금 더 도전적으로 난 서울대 의대까지 대비를 미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녀는 그냥 고등학교 때 했던 과목을 재수 때도 또 똑같이 해요. 그래서 서울대 입학 조건에 맞추지 못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맞았는데 못 가는 것처럼 그 주어진 바운더리 내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이런 것들은 하기보다는 되게 좀 약간 답답한 사회성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사회성이 떨어질 평가를. 뿐만 아니라 창의성이나 혁신성, 뭐 새로운 맞아요. 것을 시도하려는 생각은 거의 없는 그런 예. 상황으로 주어진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잘한다. 근데 그게 의대를 다니거나 뭐 전공이 공부할 때까지는 먹히는데, 실제로 막상 의사가 돼서 자기가 환자를 보거나 또는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는 예. 안타깝게도 평범한 맞아요. 학생들보다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상당히 떨어지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난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요. 재능이 아깝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시험을 잘 보는 것과 정답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탁탁탁 해내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서워하고 도망가려고 해요. 아, 무서워서 도망가는 상황이 된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음.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많은, 뭐 굳이 이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간, 그 직업 영역에서 수석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만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한테 전하면, 마치 수능 유일 만점자에 대해서 저주의 구판을 제가 벌리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친구도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돼서 잘 되면 본인이 들어간 모교회나 또는 다른 의대의 교수로는 아마 지내게 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원래 처음에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알짜의 병에 관심이 있어 아, 뇌를 연구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에서가 90%의 확률, 아마 본인 뇌를 뭐 알츠하이머 병 연구에 나중에 기증하는 일은 벌어지겠지만, 근데
뭐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능 최초 수능, 1차 네. 수능에서 만점을 맞은 분이 인터뷰를 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녀도 이번 만점자와 심리 프로파일이 비슷하지 않을까, 루미네이전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녀가 "어떻게 그 수능에서 만점을 맞았습니까?"라고 기자가 물어요. 네, 그녀의 대답이 재미있어요. 그녀의 대답은 "모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번 만점자처럼 기출문제 중심으로 꼼꼼히 풀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을 문항 하나하나까지 그게 왜 맞고 왜 틀린지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맞아요. 풀었다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시험지에서 어차피 중요한 게 나오는 게 시험이니까 맞아요. 시 시험을 봤을 때 "모르는 게 없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녀는 "미국에 있는 연구소의 연구원이 되었다."라고 하고, 그 뒤로는 그녀가 어떻게 지냈는지 사실 알려지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음. 연구원이나 교수가 되는 데까지가 마지막이지, 심지어는 그 연구원이나 교수가 돼서 그분들이 다른 진짜 사회에, 인류에 뭔가 혁신적이고 새롭고 한 지식을 생산하는 학문적인 활동, 과학적인 연구 활동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나도 이 정도는 알아요라는 거를 그냥 반복해서 설명하는 수준으로 누구보다도 잘하시긴 하지만, 혁신적인 거는 결코 또 새로운 거를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하시는 것도 없는 거를 볼 때마다, 아, 수능 만점자, 수석, 또는 그 사람의 미래가 이미 너무나 확실하게 정해졌다. 그리고 참 삶이 재미없는 삶이 될 것 같은, 오맨과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정으로 제가 이 만점자의 심리를 분석한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 박사님, 네. 그녀의 마음도 읽었지만 황심소를 보시는 애청자들에게 그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다면,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분명히 그걸 안다면 분명히 잘하시게 될 거라고 봐요,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참 웃기는 게, 뭐 알츠하이머 병 앓으셔서 이 관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알츠하이머 병이 뇌에 어떤 송송송하는 그런 증상처럼 나타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진단 내리는 신체 증상일 뿐이지, 맞아요. 무엇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신체에 그런 병변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의대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과학이나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학문 분야에서 그걸 연구를 하는데, 마치 뇌를 연구하는, 뇌를 파기만 하면 알츠하이머 병을 하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쓸모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참 이 친구가 그동안 자기가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음. 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서 맞춰야지라는 마음으로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친구가 세상에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네. '남을 위해서 공부한다.' 라고 말하면 '공부 잘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인류의 헌신이니 이거는, 정의니 평화니 이런 그러게요, 남을 위해서 그러게요. 그럴싸한 이유를 대면서 공부한다? 그렇죠. 그거는 공부를 잘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게요. 그래서 뇌에 관해, 인터뷰용. 그렇죠. 음. 인터뷰용이고, 이 새빨간 거짓말, 어. 물론 뭐 나쁜 의도로 한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이런 친구를 음. 보니까 이 친구도 그냥 지 잘 살기 위해서 안정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으로 의대를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갔는데, 굳이 이런 인터뷰용 멘트까지 하는 만큼, 이 갑자기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이 친구도 상당히 당혹스럽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에서 조금 안타깝네요.
우리가 참 이 학생한테 엄청난 큰 기쁨과 평생 동안 가져가게 될 이제 이 친구한테는 낙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낙인이에요. 이 친구는 결국에 의대를 가서 결국 이 본인이 본과 졸업한 일단 첫째, 본인이 들어가는 의대에 교수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일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음, 이 친구가 어떤 전공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의대 교수로 확실히 남을 수 있어요. 특히 뭐 생리학, 병리학 뭐 이러면서 기초 학문으로 가면 확실히 남죠, 그죠? 네네. 네, 그거는 99.99% 장담할 수 있는데 이분이 요즘 인기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그 다음에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성형외과, 피부과로 가면 그 모교에 남아있을 가능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수석 졸업을 해도, 재수를 할 수도 있고, 삼수를 할 수도 있는. 아니, 그거는 전공이 들어갈 때 재수 삼수를 네, 전공이 들어갈 이야기하고, 때. 내 네. 말은 전공의를 끝나자마자, 예를 들면, 어, 펠로우로 끝나자마자 바로 모교의 조교수로 임명된다. 이걸 지금 질문을 하는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네. 저는 사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많지 않아요. 정치적이어야 해요, 나오려면. 그, 그걸 정치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실제로 뭐 수능 전국 수석이나 만점과 그 이후에 자기가 특정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수련하고 또 그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거는 완전히 별개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이 더러운 세상을 너무 삐딱하게 지금 보시는 거 아닌가요? 박사님 이제 서울대에셔서 그렇게 서울대 출신이셔서 실력으로 남을 수 있다라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좀 정치력이 더 상당히 좌우하지 않나. 교수님. 서울대도 네. 마찬가지예요. 아, 예. 저 같은 학년인지 아래 학년인지 뭐 이 심리학과는 아니었지만은 전국 수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에 자리를 못 잡았어요. 다른 네. 데 교수 자리를 잡은 거를 다 봤고 그와 비슷한 음, 사례. 뭐 서울대 졸업할 때 1등 뭐 수석한 점수를 음, 받고 졸업했다 하더라도 교수로 있는 친구도 있고 모교에 자리 잡은 친구도 있고 교수가 못 돼서 지내는 친구도 다 다양하게 있지만, 그냥 교수로서 음, 그냥 범생이로 살지, 뭔가 그 분야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업적을 음, 남겼다라는 경우도 거의 찾기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또 수석을 한 것이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뭐 알려주는 건 거의 없다라는 거. 어쩌면 더 음,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그냥 교수나 연구원이라는 뭐 그걸 안정적이고 전문적이라서 좋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또 다른 월급쟁이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분명한 정표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공감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나름 다 잘했다고 하는 의사들에 대해서 많은 환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에이전트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변화가 되는 문제 앞에서는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은 한 좀 많이 당황하고, 환자에 맞춰서 그 환자 맞춤식의 문제 해법을 찾아주냐면 그게 조금 사실 네, 의사 집단들이 그 점에서 어려움 많이 느끼죠. 이 유튜브 댓글에 황상민 박사님은 서울대 나오셨지만 WPI를 만드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서울대 나온 사람도 이 지금 이슈가 아니라 그렇죠. 수능 수석, 많죠.
음. 박사는 수능 수석 아니고요. 그 다음에 WPI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에서 잘리기도 하는 그런 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티브 잡스가 지가 만든 애플사에서 쫓겨나는 거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는 일이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나중에 뭐 이 애플사에서 불러드릴 때 스티브 잡스는 자기 연봉 1달러 받겠다고 하고 갔어요. 근데 저는 연대에서 불러주면 안 가요. 불러주진 않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번 수능 만점자는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잘 그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자기 정말로요. 삶을 잘 그려나간다는 게 어떻게 잘 그려나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잘 그려나간다라는 거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시험도 잘 봐가지고 학점 좋고, 그 다음에 전공 택할 때 전공 남들이 좋다는 거를 또 잘 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인기 전공과 분명히 갖출 거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네. 돼요? 이상하게 사라져요. 이상하게 이상, 사라진다. 네. 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는지, 어딘가 잘 산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뭐 하는지는 모른다라는 음, 것이에요. 음, WPI에서 평범하다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할 때, 평범하다라는 것은 WPI는 어디에서나 평범한 거예요.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거를 평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건 WPI뿐만 아니라 그냥 평범은 평범이에요. 그런데 평균적이고 일반적인가를 시험 점수로 이야기할 때 정상분포라고 그러죠. 정상분포라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양극단에 있는 거를, 이게 참 평균은 이 정상분포의 중간에 있는 거를 평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는 수능에서의 만점자 또는 최고점은 이 점수 분포를 봤을 때는 양극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이나 정상이라는 것과 이 점수 분포에서 한쪽에서 극단에 있는 것하고를 마치 완전히 다른 걸로 착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점수로서 아주 최고점을 받는 사람은 극단에 있는 상당히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평균의 삶을 살 가능성이 높고, 그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인간의 마음이 성적 점수로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IQ 점수 운운할 때 그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모습을 드러낸 점수인지, 그거는 성적 점수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조현병 있는데 평범하다는 게 좋은 것인가요? 조현병이 있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평범함이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못한 채로 이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병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진단을 내렸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현병이냐 평범함이냐 이거는 전혀 서로 다른 거고요. 일반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이 어떤 사람이 조현병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정상, 평범함에서 아주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정신과 의사들이, 마치 변호사들이 법대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DSM의 진단 분류에 따라서, 진단 기준에 따라서 각자 정신과 의사 마음대로 병명을 붙인 것이 조현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조현병이 있는데 평범하다는 게 좋은 것인가요? 하는 이 질문 자체를 던지시는 분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에서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극단에 있지만 평범한 삶을 산다니 놀랍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신 분도 점수에서는 극단에, 시험 점수에서는 극단을 받을 수 있지만 평범한 삶을 산다라는 게 놀랍다라는 건 이분은 시험 점수에서 평균에 가깝지 않은 극단의 점수를 받는 사람일수록 더 평범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거,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잘 산다라고 믿는 그 마음으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인간 심리를 연구하면서 시험 성적이야말로, 그리고 시험 성적에서 뛰어난 점수를 얻는 사람일수록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평범한 삶을 살 때 자기 삶을 잘 산다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불만족스럽게 또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아주 많이 관찰을 했다라는 것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김 원장님, 네. 그 조용히 사라진 성적 아주 좋았던 친구들 이야기, 사례들 얼마든지 할 수 있으시죠? 네, 맞아요. 선배, 후배, 동료, 네, 그렇죠. 그리고 그 평범이라고 할 때요, 지금 조금, 나의 평범과 남의 평범은 사실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 왜 옆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옆 사람과 같이 비슷하게 사는 걸 평범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음, 사실 평범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고 또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쫓아가려고 하고 사회의 기준이라는 것에 맞춰서 자신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믿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싸가 되려고 하는 거는 극단적인 평범한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거나 같은 말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수능 만점자의 심리를 통해 가지고 평범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강한 열망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수능 점수를 극단으로 잘 받는 사람일수록 훨씬 인사가 되고 평범을 지향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이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었다면 이 시간이 나름대로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또 다음 방송, 다음 주제, 피부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또 이 아픔 해방 원장님, 김 원장님이 피부의 아픔을 가진 또는 낫지 않아요, 힘들어야 하는 아토피나 심지어는 대상포진 뭐 이러면서 면역 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등 이거 대상포진이라서 어째야 된다고 이런 희한한 진단을 내리고 잘 안 난다고 의사들이 협박을 하는 그 피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 피부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뭐 네 마음 모르더라도 내가 너 피부를 치료해 주마. 본인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요? 다음 채널에서 네. 여러분 그 채널 지금 채팅창에 채널 나옵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벌써 한 해가 가는구나. 2024년엔 내가 영어로 승천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바로 WPI painfree.com에서 내 마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찾을 수 있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대로 다 알려주는 마음의 MRI,
WPI 심리검사는 물론 연애, 결혼, 경력개발, 리더십, 각 주제별로 내 마음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 고민을 풀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 때 WPI painfree.com